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층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계층이라는 거는 hierarchy라고 하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층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hierarchy라는 뜻 자체가 이제 계층 구조, 어떤 트리 구조 같이 하나의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특정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씬을 보시면은 카메라만 달랑 있죠. 바로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 이 플레인을 만들어서 이 평지 형태의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리셋을 해서 이 평지의 위치를 원점에 둘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원점에 두고 조금 위쪽으로 올려서 이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게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평지가 약간 내려다 보이도록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의 공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스피어는 구라는 뜻이죠. 구. 이렇게 하나의 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든어택 같은 게임을 하면은 캐릭터가 바닥에 떨어진 총을 줍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자신이 주운 총은 자신에게 귀속되어서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계층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캐릭터 아래쪽에 총이 자식으로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총이라는 객체가 캐릭터라는 객체의 자식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총을 주운 순간부터는 총이라는 것은 캐릭터의 부속품이 되어버리죠.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총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공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개의 공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만들어 주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child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살짝 뒤쪽으로 빼주신 뒤에 한번 이 크기를 조금 작게 해보겠습니다. 0.5씩 한번 넣어줄게요. 이게 0.5씩 줄더라도 실제로 부피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총 8배 정도가 작아지게 되겠죠. 이 앞에 있는 것보다요. 이제 여기에서 이 차일드를 끌어서 이 스피어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스피어가 가지는 트랜스폼과 같은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이 자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자식이 이 부모를 하나의 축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스피어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자식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이 자식이 위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스피어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피어를 움직여 보시면 이 차일드의 트랜스폼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이 스피어를 움직이는 것과 이 차일드의 트랜스폼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차일드의 트랜스폼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바꿔지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바꿔지는 것들은 이 스피어를 기준으로 바꿔지는 거죠. 즉 이제 이 차일드는 이 스피어의 세상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피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체 씬에 갇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일드는 스피어에 갇힌 상태고 스피어는 하나의 씬에 갇힌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바로 이렇게 사실상 모든 객체들은 다 맨 처음부터 어떠한 계층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h 폴더에다가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스크립트라고 지어주신 뒤에 이 안에다가 한 개의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네, 스피어 컨트롤러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공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개발을 해볼게요. 자, private
플랫 스피드 한 다음에 10.0F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자로부터 한 개의 키를 입력받아서 현재 입력한 키가 이 W이거나 아니면 위쪽 방향키인 경우 이제 이 박스가 현재 보고 있는 그곳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transform.translate 한 다음에 vector3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들게요. 스피드만큼 이동하고 time.delta-time을 넣어줘서 어떤 컴퓨터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든 간에 동일한 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S를 눌렀을 때는 혹은 이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는 뒤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상하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한번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해 주신 뒤에 이제 이렇게 유니티로 돌아와서 방금 만든 스피어 컨트롤러를 스피어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방향키 앞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이동할 때마다 이 뒤에 있는 공 또한 같이 딸려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상하 좌우기 때문에 이 왼쪽 또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오른쪽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이제 한번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상하 좌우로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빠르게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적으로, 즉 맨 처음부터 코드상으로 이 차일드를 스피어 안에 넣어준 건데요. 이제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다소 동적으로 이러한 자식과 부모 관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공이 움직이다가 어떠한 아이템을 발견해서 그 아이템을 줍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번 이 공이 우리 캐릭터라고 가정해보고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서 이 큐브를 만들어서 이 큐브를 한번 주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그러한 간단한 줍기 이벤트를 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기는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이 공이 다소 작기 때문에 공보다 작은 이 큐브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바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객체의 이름은 큐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발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키가 스페이스인 경우 이때 이제 만약에 현재 박스를 들고 있는 상태라면 내려놓은 상태라면 다시 들도록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현재 박스를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갓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맨 처음엔 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fails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게임 오브젝트란 이름의 객체를 만들어 줘서 이름을 child라고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게임 오브젝트 중에서 이 큐브라는 이름을 가지는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서 이 게임 오브젝트 객체로서 다루어 주도록 할게요. 현재 만약에 캐릭터가 해당 큐브를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이 큐브라는 객체의 트랜스폼은 이렇게 현재 캐릭터의 트랜스폼을 따라가도록 자식과 부모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이제 현재 캐릭터가 큐브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패런트를 널로 바꿔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줄게요. 정말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한 뒤에 유니티로 들어가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큐브를 들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제 이후엔 이렇게 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 이 큐브 또한 마찬가지로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 이 큐브가 어느 순간부터 이 스피어의 안쪽에 동적으로 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네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제가 실수한 건데
이렇게 캐릭터가 큐브를 주웠으면 이 가스를 투르 값으로 바꿔줘야겠죠. 이걸 빼먹었네요. 이제 다시 내려놓았을 때는 이 가스를 셀스 값으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큐브를 줍게 되면은 같이 움직였다가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려놓은 상황에선 다시 이렇게 이 스피어의 바깥쪽으로 이 큐브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유니티가 대단한 거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이 프로젝트와도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큐브를 들어서 스피어에 놓아주게 되면은 바로 동적으로 또 이 큐브가 스피어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유니티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유니티의 하이어럴키, 즉 계층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게임 또한 개발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캐릭터가 다른 사물을 들어서 어딘가로 내려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자 할 때도 이러한 계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유니티의 계층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